100년 전 세계 지도의 4분의 1이 영국 땅이었습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꿨고 전 세계가 영국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신사의 나라, 품격의 나라, 문명의 중심지. 영국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학생 23명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고작 열흘짜리 수학 여행이었죠. 가볍게 다녀오는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학생들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펑펑 울었고, 어떤 학생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학교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150년 전통의 시스템을 바꿔달라고요. 영국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들이 150년 명문의 엘리트들이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대체 뭘 보고 온 겁니까?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보릿고개를 겪었던 나라.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나라. 우리 어르신들이 맨손으로 일으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열흘 동안 뭘 봤길래 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변한 겁니까? 지금부터 그 역전의 기록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국 학생 22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 쏠렸고 인솔 교사 제임스 선생님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외교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학부모 소송감입니까? 해외에서 학생 23명을 데리고 있는데 누가 저런 말을 하면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화장실 공짜예요. 그 선언의 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프리다 슈나이더. 동전 없으면 방광 터지던 나라에서 온 생존자죠. 저는 영국 런던 외곽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독일계 사업가이고 어머니는 영국인 변호사인데 남부럽지 않게 자랐고 유럽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부족함 없이 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요. 영국에서 화장실은 인권이 아니라 거래였거든요. 50펜스, 한국 돈으로 800원 정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급할 때 동전이 없으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거죠. 찾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야 합니다. 화장실 쓰려고 5,000원짜리 커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앞에서 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품위 있게 참는 법은 그 다음이었죠. 급하면 뛰지 말고 걸어라. 표정 관리해라. 영국 신사는 급해도 급한 티를 내지 않는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게 품격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불편했던 건데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포장했던 겁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었는데 열흘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돌아보는 코스였죠. 저는 솔직히 기대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컸습니다. 아시아니까 줄은 더 길겠지, 화장실은 더 비싸겠지,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 영국보다 불편하면 불편했지 편하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나중에 제가 공개 사과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제임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출입국 심사랑 짐 찾는데 최소 1시간 반이야. 다들 마음 단단히 먹어. 인내심이 신사의 첫 번째 덕목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2시간도 기다려봤고 기다림은 신사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마음속으로 2시간을 각오했습니다. 12분 걸렸습니다. 심사 통과하고 시계를 봤는데 12분이었어요. 저는 시계가 고장났나 싶어서 2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12분이 맞았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은 멍하니 서서 입국장을 두리번거렸는데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절차가 빠진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짐 찾는데 8분이 걸렸습니다. 수화물 벨트 앞에 섰는데 짐이 이미 돌고 있었어요. 제가 기다린 게 아니라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영국에서는 짐 찾는 데만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벨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내 짐이 안 잃어버렸기를, 제발 나와주기를,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도 없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동전을 찾으려고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는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게 제가 아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낼 데가 없었습니다. 요금표가 없었고 받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30초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함정인가 싶었거든요. 들어가면 안에서 돈 내라고 하는 건가? 나올 때 잡는 건가?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공짜는 없거든요. 공짜처럼 보이면 나중에 청구서가 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세상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잡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휴지가 있었고 비누가 있었고 손건조기가 작동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항 화장실이 무료인데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영국 유료 화장실보다 10배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항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2시간쯤 지났을 때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저는 또 동전을 준비했어요. 학습된 거예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는 공항이니까 특별했던 거야. 휴게소는 다르겠지. 여기서는 돈 받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요금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8회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화장실은 돈을 내야 한다. 그게 문명이다. 그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동 5,000원, 김밥 3,500원, 커피 2,500원이었습니다. 막스가 계산기를 꺼내서 파운드로 환산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리다, 이거 범죄 아니야?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영국 휴게소에서 샌드위치 하나가 8파운드, 한국 돈으로 13,000원인데 여기서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 5,000원입니다. 저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멈췄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비밀번호도 없이 그냥 연결됐고 충전기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고 마사지 의자가 있었는데 500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이민 가능해? 저는 웃으려다가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무서웠거든요. 이 나라는 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뭘 노리는 겁니까? 제임스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버스 타야지.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23명 전원이 자리에 앉아서 버텼어요. 어떤 애는 우동을 더 시켰고 어떤 애는 마사지 의자에서 안 일어났고 어떤 애는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거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제임스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선생님도 우동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요. 휴게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불편함을 품격이라 부르던 내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휴게소 하나로 저를 놀라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모든 기준을 하나씩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하죠? 피곤해야 정상인데요. 12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무료 화장실, 1,500원 우동, 500원 마사지 의자,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영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공짜로 뭔가를 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현실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공식이 안 맞았어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또 놀라게 될까? 아니면 드디어 한국의 민낯을 보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국내선 타고 제주도로 이동하는 일정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한국공항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전날 인천공항에서는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빠르다 정도로만 느꼈는데 휴게소를 경험하고 나니까 공항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규모였습니다. 인천공항보다 작았어요. 국내선 전용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작은데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상했어요. 영국 국내선 공항들은 작으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줄이 엉키고 짜증이 나죠.
근데 김포공항은 작은데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흐르듯이 움직였어요. 표지판을 유심히 봤습니다. 영국 공항 표지판은 설명합니다. 여기로 가시오, 저기로 가시오, 이렇게 하시오.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해요. 길을 잃으면 직원 찾아서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한국 공항 표지판은 미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다, 왼쪽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직원들도 달랐습니다. 영국 공항 직원들은 지시합니다. 거기서 여권 내 가방 열어. 명령형이에요. 질문하면 귀찮은 표정부터 짓습니다. 내일 아니라는 얼굴이죠. 근데 한국 공항 직원들은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면 이미 다가와 있었어요. 제가 길을 헤매는 것 같으면 먼저 안내해줬습니다. 마치 제 다음 행동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시스템에 맞춰 움직입니다. 시스템이 중심이고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불편하면 참아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그게 규칙이니까요. 근데 한국 공항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시스템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보안 검색은 전쟁입니다. 신발 벗어, 벨트 풀어, 노트북 꺼내, 액체류 따로 담아. 하나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줄 서야 합니다. 직원들이 소리 지릅니다. 빨리 해, 뒤에 사람 많아.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한 과정이에요. 공항 가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김포공항은 달랐습니다. 일단 줄이 짧았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가방 올려주세요. 이건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받는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막스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프리다,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면 의심부터 드는 게 유럽 사람이거든요. 공짜로 친절하면 뭔가 노리는 게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팁을 바라는 건가? 뭔가 팔려는 건가? 나중에 청구서가 오는 건가?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친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팔았고 기부도 안 받았고 그냥 친절하고 끝이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휴게소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공항도 같았구나. 이건 한두 군데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프리다, 너 표정이 이상하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뭐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그게 불안해요. 제임스 선생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둘 다 침묵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편안함은 낯선 거였거든요. 편한 건 좋은 건데 너무 편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이상하죠? 불편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편안함을 의심합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시간 남짓한 비행이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떨까? 공항이랑 휴게소는 그렇다 치고 관광지는 다르겠지. 사람 많으면 불친절해지는 게 만국 공통이니까요. 유명한 관광지는 다 그렇습니다.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고 더럽죠. 그게 현실이에요. 제주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영국보다 습했지만 상쾌했습니다. 그건 자연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항 시설을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지방공항이니까요. 근데 또 깨끗했습니다. 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 여기도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대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늘이 있었고 의자가 있었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월 한여름이었거든요. 더웠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괴롭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들어둔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버스 기다리면 그냥 섭니다. 비 오면 맞고 더우면 참고 추우면 떱니다. 그게 당연해요. 대중교통 기다리는데 뭘 바라냐는 거죠. 근데 한국은 기다리는 사람도 편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또 충격이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신경을 쓴 거니까요. 버스를 타고 첫 번째 관광지로 갔습니다. 성산 일출봉이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상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호객행위에 시달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 관광지는 다 그러거든요.
파리 에펠탑 앞에 가면 팔찌 파는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돈 뜯어갑니다. 로마 콜로세움 앞에는 검투사 복장한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합니다. 관광지는 전쟁터예요.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호객행위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뭘 사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관광지 맞습니까? 사람은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섰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또 무료였습니다. 또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한국은 화장실이 무료고 깨끗해. 이제 알았다고. 그만 놀래켜도 돼.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바람이 불었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근데 저는 경치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쓰레기가 없었어요. 쓰레기통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영국 관광지는 쓰레기통이 넘칩니다. 바닥에 휴지가 굴러다니고 담배꽁초가 밟히죠.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더러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청소부가 아무리 치워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람들이 안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했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여기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영국도 교육을 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라. 공공장소 깨끗이 써라. 근데 안 지킵니다.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내려오는 길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관광지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가격이었습니다. 생수 1,000원, 아이스크림 1,500원. 유럽 관광지에서는 생수 한 병에 5유로 받습니다. 7,000원이에요. 여기 목마르지? 내가 물을 갖고 있지. 사고 싶으면 사. 이런 식이죠. 근데 한국 관광지는 바가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썼습니다. 제주도 첫날. 관광지가 깨끗하고 정직했다. 이게 말이 되나? 제임스 선생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서 시내 관광이야. 지하철도 탈 거고 번화가도 갈 거야. 저는 긴장됐습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섬이니까요. 작고 관리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예요. 대도시는 다릅니다. 시끄럽고 바쁘고 불친절하죠. 런던이 그렇고 파리가 그렇고 뉴욕이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민낯을 보겠구나. 여태까지는 운이 좋았던 거야. 서울 가면 진짜 모습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완벽할 리가 없으니까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구멍이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고 싶었어요. 이상하죠? 좋은 걸 보면서 왜 약점을 찾고 싶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방어기제였다는 걸요. 한국이 완벽하면 영국이 초라해지니까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되니까요.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대로였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차가 많았고 간판이 많았습니다. 아, 드디어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불편하겠지. 복잡하겠지. 런던처럼 정신없겠지. 근데 이상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어요. 런던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일단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냄새, 습한 냄새, 뭔가 찝찝한 냄새요. 150년 된 역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울 지하철역은 냄새가 안 났어요. 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근데 절반은 고장나 있습니다.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야 해요. 깊은 역은 계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다리 아프죠. 근데 서울은 에스컬레이터가 다 작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어디서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는데 유리문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막스가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런던 지하철에는 없습니다. 플랫폼에 그냥 서 있어요. 선로 바로 앞에요. 위험하죠. 해마다 사고가 납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울은 유리문이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오면 문이 열리고 가면 닫히죠. 안전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깨끗했습니다. 의자에 껌 자국이 없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 의자에는 껌이 붙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얼룩이 있어요. 앉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서울은 그냥 앉으면 됐습니다.
냉방이 됐습니다. 7월인데 시원했어요. 런던 지하철은 여름의 지옥입니다. 냉방이 안 돼요. 150년 된 터널이라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쓰러져요. 해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서울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요. 터널 아닌데 와이파이가 됐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불가능해요. 터널 들어가면 신호가 끊깁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서울은 터널 안에서도 인터넷이 됐습니다. 영상도 끊기지 않았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이거 진짜야? 우리 지금 지하에 있는 거 맞아?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승을 했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했는데 표지판을 따라가니까 바로 나왔어요.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환승하면 미로 찾기를 해야 합니다. 표지판이 불친절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다들 바빠서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서울은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젊은 남자가 다가가더니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하셨고 남자는 웃으면서 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런던에서도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근데 드뭅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서울은 바쁜 것 같은데 저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막스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솔직히 말해봐. 지금 무슨 생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게 뭔지 모르겠어. 막스는 웃지 않았습니다.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명동으로 갔습니다. 번화가라고 들었어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부딪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피했습니다. 흐름이 있었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런던 피커딜리 서커스에 가면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밀칩니다. 짜증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서울 명동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깨끗합니까?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았어요. 바닥에 휴지가 없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안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어딘가에는 있겠지. 근데 없었어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또 무료였습니다. 또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저녁에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고기를 시켰는데 반찬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서비스예요. 공짜라는 뜻이었습니다. 리필도 된다고 했어요.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영국 식당에서 물도 돈 받습니다. 빵도 돈 받아요. 테이블 앉는 것도 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찬이 공짜고 리필이 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해 아닙니까? 막스가 김치를 집어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프리다, 나 영국 돌아가면 힘들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기준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른 철학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건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다. 시스템이 다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썼습니다. 서울 첫날. 대도시인데 불친절하지 않았다. 복잡한데 불편하지 않았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아직 여행은 절반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조별로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저녁까지 호텔로 돌아오면 된다. 저는 막스, 한나랑 같은 조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어디 갈지 정했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타보자. 이 나라 시스템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어제 지하철은 좋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일 수 있잖아요. 버스는 어떨까? 택시는? 기차는? 다 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전광판이 있었어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런던에도 비슷한 게 있죠. 근데 안 맞아요. 5분 후에 온다고 해놓고 15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참고용이에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서울 버스는 정확했습니다. 3분 후에 온다고 했는데 3분 후에 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한나가 말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어. 다음 버스도 확인해보자. 다음 버스도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도요. 버스 안에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는데 요금이 나왔어요. 지하철이랑 환승이 된다고 했습니다. 30분 안에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없대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런던에서는 버스 타면 버스 요금, 지하철 타면 지하철 요금이에요. 각각 내야 합니다. 갈아탈 때마다 돈이 나가요. 근데 서울은 묶어서 계산해준다고요? 막스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파운드로 환산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프리다, 이건 거의 공짜야. 런던 버스 한 번 값으로 여기서는 3번 탈 수 있어. 저도 계산해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서울 대중교통비가 런던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버스 안이 깨끗했습니다. 의자에 얼룩이 없었고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냉방이 됐습니다. 와이파이도 터졌어요. 버스 안에서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요금은 싸고 시설은 좋고 시간은 정확하고 뭔가 하나는 희생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런던 택시는 비쌉니다. 기본 요금이 10,000원이 넘어요. 그리고 불친절한 기사가 많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귀찮은 표정 짓는 사람도 있어요. 팀 문화는 없지만 카드 결제하면 싫어하는 기사도 있죠. 서울 택시는 달랐습니다. 일단 기본 요금이 쌌어요. 4,800원이었습니다. 런던의 절반도 안 됐죠. 기사님이 친절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영어로 대답했더니 번역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더니 목적지를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교통 상황도 설명해 주셨어요. 번역기로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내릴 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됐어요. 영수증도 바로 나왔습니다. 기사님이 손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우리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갔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국에도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유로스타요. 근데 비싸요. 런던에서 파리 가는데 왕복 30만 원 넘게 듭니다. 예약도 어렵고요.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일단 역이 깨끗했습니다. 이건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다 깨끗하니까. 근데 규모에 놀랐습니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런던 킹스크로스역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표를 사러 갔습니다. 기계에서 살 수 있었어요. 영어도 지원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을 확인했는데 5만 원대였어요. 2시간 반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로 2시간 반 걸리는데 요금이 10만 원이 넘거든요. 절반 가격에 더 빠른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표를 사지 않았습니다. 일정에 부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인은 됐어요. 한국 기차도 싸고 빠르다는 걸. 역 안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푸드코트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가격이 쌌습니다. 국밥이 7,000원, 비빔밥이 8,000원이었어요. 런던 기차역에서 밥 먹으면 2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샌드위치 하나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따끈한 국밥을 7,000원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막스가 국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프리다, 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오후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강변에 공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운동기구가 있었고 편의점이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였고 당연히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배달이 공원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요? 런던 공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가져가야 해요. 한나가 배달 앱을 깔았습니다. 영어도 지원됐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30분 만에 왔습니다. 공원 한가운데로요. 배달부가 전화해서 위치 확인하고 직접 가져다 줬어요. 저는 그 치킨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강 옆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시스템이 사람을 따라온다. 불편하면 고친다. 필요하면 만든다. 이게 한국의 방식인 것 같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비쳤어요. 예뻤습니다. 근데 저는 경치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면 이게 다 그리울 거다. 이 편리함이, 이 깨끗함이, 이 친절함이. 돌아가면 불편함이 눈에 들어올 거다. 막스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우리 이거 어떡해? 어떡하긴. 받아들여야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좋은 걸 너무 많이 보면 돌아갔을 때 힘들거든요. 기준이 바뀌면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서울 둘째 날. 대중교통을 다 타봤다. 버스, 택시, 지하철 다 좋았다.
싸고 빠르고 깨끗하고 친절했다. 이게 선진국 아니면 뭐가 선진국이지? 여행 닷새째였습니다. 슬슬 적응이 됐어요. 화장실이 무료인 것도, 대중교통이 정확한 것도, 거리가 깨끗한 것도 이제 놀랍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날은 학교 일정으로 전통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한복을 입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근데 입고 나니까 예뻤어요. 한나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가 봐도 괜찮았습니다. 막스는 남자 한복을 입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제임스 선생님도 입었는데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어색해 보였거든요. 경복궁에 갔습니다. 옛날 왕이 살던 궁궐이라고 했어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저는 궁궐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문화재를 대하는 방식이요. 영국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성도 있고 궁전도 있어요. 근데 입장료가 비쌉니다. 버킹엄 궁전은 3만 원이 넘어요. 관광객한테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사진 못 찍는 데가 많습니다. 만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규제가 많아요.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입장료가 3천 원이었어요. 한복 입으면 무료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갔으니까 공짜로 들어갔어요.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만지면 안 되지만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재를 돈 버는 수단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게 목적인 것 같다. 영국은 다르거든요. 문화재는 수익 창출 도구예요. 비싸게 받고 제한하고 독점합니다. 점심때 궁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불고기를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같았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영어가 잘 안 통했어요. 근데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틀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영국 식당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아마 직원이 귀찮아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다른 데 가세요.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근데 한국 직원은 번역기까지 쓰면서 도와줬습니다. 막스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팀 문화도 없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팁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뭐가 동기인 걸까요? 오후에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 물건 파는 거리였어요. 기념품 가게가 많았습니다. 근데 호객행위가 없었어요. 유럽 관광지는 가게 앞에 서 있으면 바로 달려듭니다. 사세요, 싸게 줄게요, 들어와 보세요. 귀찮죠? 근데 인사동은 조용했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지나가면 됐습니다. 가게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찻잔을 팔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가격을 물어봤는데 주인이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사지 않아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하나 샀어요. 부모님 선물로요. 포장도 예쁘게 해줬습니다. 무료로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 다들 이렇게 잘해줘? 저는 대답했습니다. 몰라. 근데 이상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함을 거래로 안 보는 것 같다. 뭔가 받으려고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한 것 같다. 이게 문화인 것 같다. 근데 이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 그날 밤 저는 제임스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것 같아요? 제임스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느낀 건 있어. 이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 같아. 시스템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가 친절함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신뢰. 그게 열쇠일 수도 있겠다. 영국은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아요. 화장실 유료인 것도 공짜로 하면 사람들이 더럽힐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한국은 무료로 하고 사람들이 깨끗이 씁니다. 신뢰가 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여행 닷새째. 한국의 비밀은 신뢰인 것 같다. 시스템이 사람을 믿고 사람이 시스템을 믿는다. 이 선순환이 이 나라를 만든 것 같다. 여행 7째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떠나기 싫었거든요. 그날 오전에는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을 했어요. 호텔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일반 주택가였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저는 거기서도 놀랐습니다. 골목이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어요. 화분이 놓여 있었고 고양이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런던 주택가 골목은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굴러다니죠. 근데 서울 골목은 달랐어요. 작은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이 아니라 동네 슈퍼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에 계셨습니다.
저는 과자랑 음료수를 샀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그냥 웃고 나왔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특별하게 보였어요. 영국 동네 공원은 좀 불안합니다. 밤에는 안 가요. 낮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서울 동네 공원은 평화로웠어요.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관광지가 좋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관광객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니까. 근데 주택가 골목이 깨끗하고 동네 공원이 안전한 건 다른 문제다. 이건 꾸민 게 아니라 진짜다. 한국은 관광지만 좋은 게 아니라 일상이 좋은 거다.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어요. 포장하기 싫었습니다. 막스가 제 방에 왔어요. 프리다, 너 왜 그래? 나 떠나기 싫어. 막스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는 잠깐 침묵했어요. 한나도 왔습니다. 한나 눈이 빨갛더라고요. 너 울었어?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편의점 갔는데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별거 아닌데 눈물 났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별거 아닌 친절에 감동받는다는 건 그동안 친절을 많이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녁에 송별 파티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이 마련한 거예요. 한국 음식 뷔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소감 한마디씩 해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화장실이 무료인 게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이 너무 깨끗했어요. 음식이 싸고 맛있었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불편함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영국에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거든요. 화장실에 돈 내는 것도, 줄 오래 서는 것도, 불친절한 서비스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불편함은 문화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요.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이 말했어요. 프리다, 아주 좋은 말이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저 돌아가기 무서워요. 영국 돌아가면 불편한 게 눈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던 불편함이.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막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한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명 전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예뻤어요. 근데 저는 슬펐습니다.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게 싫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아시아니까 불편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좋았습니다. 훨씬 더.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국 마지막 밤. 불편함을 품격이라 부르던 내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긴 집이잖아. 익숙하잖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입국 심사줄에서 정확히 12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아무도 괜찮다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인천공항을 떠올렸습니다. 12분 만에 다 끝났었죠. 근데 여기서는 12분 만에 줄이 반도 안 줄었습니다. 막스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프리다, 우리 한국에선 이 시간에 이미 화장실 다녀오고 커피 마셨어.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결국 입국 심사에 47분 걸렸습니다. 47분. 거의 1시간이에요. 한국에서 12분 걸리던 게 여기서는 47분. 저는 시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살던 세상이 이랬구나.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벨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짐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짐을 기다렸습니다. 25분. 그제야 나왔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졌거든요. 공항 와이파이는 유료였고 느렸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동전을 찾으려고. 아, 맞다. 여긴 영국이니까.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에서 무료 화장실 앞에 멈칫했었죠. 이제는 영국에서 유료 화장실 앞에 멈칫합니다. 50펜스를 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더러웠습니다. 휴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비누가 없었어요. 손건조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50펜스 내고 이거예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돌아왔구나. 현실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러 갔어요. 정류장에 섰는데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15분 후에 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기대 안 했습니다. 영국 버스 시간은 참고용이니까요. 30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늦은 거죠. 한국에서는 3분 후에 온다고 하면 3분 후에 왔는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는데 요금이 나왔어요. 한국 버스의 3배였습니다. 의자에 껌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냉방이 안 됐습니다. 7월인데 더웠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옆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눈에 들어온다. 불편한 게 보인다. 더러운 게 보인다. 비싼 게 보인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행 어땠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가 좋았냐고요? 다 좋았어요. 화장실이 무료였고 대중교통이 정확했고 음식이 쌌고 사람들이 친절했고 거리가 깨끗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산 찻잔이 나왔어요. 포장이 예뻤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잠깐 만났어요. 다들 물어봤습니다. 한국 어땠어? 저는 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어.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좋아? 한국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보면 알아. 그 친구는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도 가기 전에는 믿지 않았으니까 이해합니다. 학교 화장실에 갔습니다. 유료였어요. 당연하죠. 학교 화장실도 돈 받습니다. 저는 동전을 내고 들어갔어요. 더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늦게 왔고 비쌌고 더러웠어요. 전부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영국 돌아온 첫날. 모든 게 불편하다. 한국이 그립다. 영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적응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편했던 기억, 깨끗했던 기억, 친절했던 기억. 그 기억이 현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한나가 말했습니다. 프리다, 나 어제 화장실에서 울었어. 왜? 50펜스 내고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웠어. 한국 생각나서 눈물 났어.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막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버스 탈 때마다 짜증나. 왜 이렇게 비싸고 늦어? 우리는 다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유증. 기준이 바뀌어서 생긴 부작용. 예전에는 몰랐던 불편함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불평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불평은 쉬워. 근데 바뀌는 건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한나가 물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왜 우리 학교 화장실은 유료야? 왜 버스는 항상 늦어? 왜 이건 안 돼? 질문을 해야 바뀔 수 있잖아. 막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겠어? 모르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우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한나가 말했어요. 좋아. 해보자. 그날 오후에 우리는 학교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학생 화장실 무료화 건의서. 이유는 이랬어요. 화장실은 기본 인권입니다. 학교에서 돈 받는 건 부당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화장실이 무료이고 깨끗합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건의서를 받았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얘기는 왜 나와?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건의서를 받아갔습니다.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학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 중이래요. 아직 바뀐 건 없지만 적어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막스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시도는 해봤잖아. 그날 저녁에 저는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았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했어요. 화장실이 왜 무료인지, 대중교통이 왜 정확한지, 사람들이 왜 친절한지 제가 느낀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프리다, 너 많이 변했구나. 변했어요? 응. 예전에는 불평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생각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휴게소요. 휴게소?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 나라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구나. 불편함을 당연하게 안 여기는구나.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한국 휴게소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기준을 봤거든요. 화장실이 무료인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가 대단한 거예요. 영국에 돌아와서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불평만 하던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안 되지? 가 왜 안 하지? 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공항도 지하철도 도시도 아니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불편함은 문화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불편한 걸 오래 겪으면 그걸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신사는 참는다. 기다림은 미덕이다. 그렇게 포장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선택을 봤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 불편함을 당연하게 안 여기는 선택. 저는 그 선택을 따르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꿔야죠. 제가 사는 곳부터. 작은 질문부터. 왜 안 되지? 라고 묻는 것부터. 한국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당연한 건 없다는 거. 모든 건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은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그날 휴게소에서 했던 그 말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처럼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언젠가 영국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보여줬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온 18살 프리다 슈나이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 불편함을 품격이라 부르던 세계가 무너진 사람.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 감사합니다.